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당의 미련이 더 남지 않는다라며 새해 신당 창당을 거의 공식화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신당이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제가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 앞에서 직접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김진애 앵커가 미디어홀에 나가는 일이 잦아지면 큰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분당될까, 이른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여론조사 결과부터 띄워주시죠. 민주당은 분당 가능성이 있을까? 57.5%, 과반을 훌쩍 넘긴 의견이 57.5%, 60%에 가까운 의견이 민주당 좀 분당될 것 같다, 갈라질 것 같다, 쪼개질 것 같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안 갈라질 것이라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분당된다면 분당의 가장 큰 촉매제는 이낙연 전 대표 움직임일 것입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는 이낙연 신당의 창당 시 정당 지지도입니다. 처음으로 여론조사에 잡혔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첫 이낙연 신당이 여론조사 잡혔는데 7.9%의 여론이 잡혔습니다. 민주당이 39.8, 이 여론조사에서 국내임이 33.2. 그런데 이낙연 신당 7.9%, 8%의 여론 응답률이 잡혔습니다. 신당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낙연 신당에 8% 가까운 여론이 나는 신당이 창당되면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낙연 신당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구성 비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 무당층이 17.9%로 가장 많았고요. 정의당 지지자 중 10.8%, 국민의힘 지지자 중 7.4%, 민주당 지지자 중 4.8%가 이낙연 신당을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중도와 무당층의 표심을 누가 가장 많이 잡느냐가 이번 선거의 변수라면 민주당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중도층에서 17.9%가 그렇다면 나는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겠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7.4%가 이낙연 신당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여론조사 남아있는데 일단 여기서 끊고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낙연 신당이 처음으로 여론조사에 잡혔는데 7.9%. 아직은 높다라고 볼 수 없지만 첫 여론조사이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당에 8%가량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의미한 수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많은 뉴스들이 돌직구쇼도 이 뉴스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약간 놀라운 대목은 무당층에서 17.9%.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지자들 중에 양당 정치에 실망해서 어디에 기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이낙연 신당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조사 방식을 보면 무선 ARS 100%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무선 ARS 100%로 가게 된다는 것은 보다 강성한 지지층들 중심으로 응답이 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일반 전화 면접 등으로 더 많은 중도층들을 놓고 만약 여론조사가 응답이 됐다면 중도층의 여론적 지지는 더 많이 모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낙연 신당이 첫 번째 스타트가 7.9%라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여론적 지지가 모이게 된다면 더 올라갈 아마 것이다? 10%를 넘기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친명계 그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나가도 반영 없던데? 에이 뭐 따라 나갈 사람 없던데? 별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이 여론조사만으로도 별거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RS 기반의 여론조사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양당으로 포집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중도층을 비롯해서 정치적 저관여층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거의 응답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수치가 늘어나면서 10%가 넘어가게 되는 순간 그동안 양당 정치에 실망했던 중도층들이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간에 있는 진영들을 많이 끌고 흡수할 때만이 선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실제 나가서 신당을 차리고 중도층들을 끌어당기게 된다면 선거의 외연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당에도 신당을 만들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 있죠.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만든다면 그 지지도는 어떻게 될지,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신당은
지지율이 이번에 처음 잡힌 게 아닙니다. 이미 한참 전에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데이터가 잡혀왔는데요. 민주당 38.1, 국민의힘 31.8%, 이준석 신당은 12.2%가 잡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것은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16.2%, 그러다가 14.9%, 이번에 12.2%로 점점점 이준석 신당 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낙연 신당이 뜨자 이준석 신당이 기울고 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낙연 신당이 뜨자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가라앉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봐요. 일단 이제 신당에 대한 기대는요, 양당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실망, 혐오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요, 신당에 관해서 이준석 신당만 좀 가시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당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에 지지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신당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가시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준석 신당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근데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런 지지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뭐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이 당을 나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은 이낙연 신당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특히 제가 볼 때는 뭐 중도도 마찬가지고 호남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어떤 당이 진정한 진짜 민주당이냐 그런 또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신당이 올라갈수록 이준석과 관련된 신당이랄지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친 김에 조국 신당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요건 좀 재미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조 전 장관은 뭐 2심 결과도 앞두고 있고 선거제도 변경에 따라서 조국 신당 가능성 자체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봤던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가능성을 낮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35.2 민주당, 국민의힘 33.6, 조국 신당 8.8%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미디어 앞에서 여론조사 결과 짚어드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금태섭, 양양자 신당과 뜻을 모을 여지를 발견했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태섭, 양양자 만나서 뜻을 모을 수 있겠다는 여지를 발견했다. 어차피 금태섭, 양양자 두 분도 혼자 있으면 춥고 외롭거든. 그러면 누구랑 연대를 할 것인가? 많은 정치부 기자들은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양양자의 연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치에서 기회 얻지 못했던 전문직, 젊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금태섭, 양양자, 이낙연, 그리고 원칙과 상식 네 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이 요동치는 전국에 대해서. 그 가능성은 뭐 무궁무진하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금태섭 의원이 정의당 비례대표원과의 만남을 하는 거 보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양양자 의원은 거의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도 뵀지만 아직까지는 당차게 혼자서 당을 해보겠다고 그래요?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이라서 아직까지 바로 이렇게 하나의 그룹핑으로 들어갈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간에 정태근이라든지 박원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일부가 더 오는 형태.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낙연 신당에서 의외로 정의당 지지자들이 많이 온 것은 아마 그런 금태섭까지 정의당 비례까지 포함이 더 먼저 그게 네.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양양자 의원은 마지막에 가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이낙연 신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로서 그런 지향점이 맞는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예. 향후 중도 지향적인 정당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이낙연 신당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이 김민석 의원 등을 향해서 이 사쿠라, 협잡 등 강성 지지자과 다른 모습이 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김민석 의원은요. 신당만큼한 초전 박살. 사쿠라에 이어 초전 박살. 신당 옹호한 사람도 나가라. 니네도 나가라. 이런 갑론을박도 벌어졌다고 합니다.